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J-20을 두려워하고 있어. J-20의 스텔스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한국 측에선 J-20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반면 한국이 자랑하는 A사 레이더는 아직 성능 검증이 안 된 상황이야. 한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자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최근 중국의 군사 뉴스 매체가 미국이 한국 첨단 전투기를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국의 첨단 전투기 개발 현황과 한국 무기 수출 경쟁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군사 굴기 가속화로 세계 3대 무기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한국 역시 기술력을 앞세운 방산업체들이 갈수록 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원 단위의 수출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세계 군수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고등 전술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한국 카이의 T-50A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기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군사 매체인 르베뇽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교체 사업 에서 보잉사의 T-7A의 치명적인 결함과 납기 지연으로 인해 한국 카이의 T-50A가 사실상 현재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 공군은 신규 고등 전술훈련기에 필요한 필수 요구 조건에 기존 T-7A에는 없는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T-7A를 포함해 레오나르도사의 M-346 역시 최소 조건인 애프터버너를 이용한 초음속 비행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이의 핵심 요구 사항을 유일하게 포함할 수 있는 기종은 한국 카이의 T-50A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 역시 도입된 지 30년 된 T-45 고스 호크의 안전성을 고려해 현재 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안에 신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은 미 공군에서 채택한 기종을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에 채택된 사업자는 수백 대의 기체 납품과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쟁 기종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T-7A 레드호크는 최대한 많은 부분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양산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으며 보잉의 첨단 기술과 훈련 지원 시스템이 장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T-7A 레드호크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모드와 교관용 툴을 지원하여 다양한 성격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 미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와 최대한 호환되도록 설계하여 추가 비용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파트너사인 사브는 항전 장비와 레이더, 훈련 및 시뮬레이션 장비, 고해상도 3D 매핑 장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보잉에게 가장 큰 약점은 경험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경쟁작인 카이 T-50A의 경우 이미 전투 가능 버전인 FA-50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과 같은 국가에 수출되면서 실전 경험 등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인 레오나르도사의 M346의 경우도 이미 수년간 여러 국가가 운용하면서 검증된 반면 보잉 T-7A는 2016년에 겨우 비행을 시작하여 개발 이력이 짧고 아직 채택한 국가나 군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며 성능 면에서 여전히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카이는 슬로바키아의 국영 방산기업인 로트와 함께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 전망 또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OU가 수출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항공기가 이외 공식적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한국의 무기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 바로 발빠른 군사 트렌드 분석과 기술 개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5년간 추진한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T-50A 등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레이더 반사 단면적 아시즈, 감소용 비행체형 첨단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했으며 레이돔 기술과 전파 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탄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첨단 레이돔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의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며 이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군사 강국들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국이 들이는 개발 비용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발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보면 한국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이 한국에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FA-50 무인화 버전을 공개하며 FA-50 무인화 버전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산 무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에 장착될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첨단 터보팬 엔진까지 전투기 모든 체계의 완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A-50의 성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무인화로 인한 조종석의 여유 공간은 확장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증설해 항속거리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에임고 사이드와인더보다 뛰어나면서도 비용은 저렴한 국산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천룡과 같은 고성능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하면 공대지 공격력 역시 극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FA-50은 향후 KF-21보라매와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영되어 제공권을 확보하고 생존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강력한 공중 장악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이용해 중국의 젠20이나 젠11 같은 첨단 전투기와 맞서게, 또한 일본의 도발을 빠르게 대응하는 응징 묘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중국 역시 이러한 첨단 항공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외적 성과는 내지 못하고, 특히 미국의 F-22와 자주 비교되는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경우 오랜 운용과 개량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수출 성과가 없어 성능에 대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심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한국의 KF-21과 비교되며 거의 폐기물 수준이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젠20은 확실히 F-22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을 카피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면 중동이나 파키스탄 등의 젠20 수출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이 젠20을 수출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기 때문이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젠20에 대한 구매 문의가 들어왔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젠20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망설이고 있어. F-22가 최근 개량을 결심한 이유도 중국 전투기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해. 미국이 F-16을 쓰기엔 항공기 체급이 너무 커서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저성능 기체를 따로 개발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P-50A를 구매하는 게 합리적일 거야. 보잉 T-7A는 오류도 많고 아직 검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측에서도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은 이미 중국과 대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근 한국이 공개한 KF-21을 보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될 거야. 지금은 제22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KF-21J20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에드나 카이 같은 국가기관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은 이러한 점이 미국산 무기 수입 감소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중국 역시 연구비를 더욱 늘리고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중국이 계속 한국한테 밀리는 이유는 바로 자만심 때문이야. 중국이 이미 인나 첨단 부품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건 사실이지만 최근 문화나 컨텐츠 분야에서 밀리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만하는 점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야. 한국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야. 미국을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해.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C-31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첫 비행 모습을 공개했고, FC-31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35 기존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FC-31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의 J-15를 이을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기 될 거야. 항공모함도 없는 한국이 중국과 무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모두들 민감해져 있지만 중국의 대부분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고 앞으로 서로 배워나가야 할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돈독해질 필요가 있어. 중국, 한국 화이팅!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젠22 F-21을 능가한다는 대목에서 중국의 분석 능력의 신뢰성이 0점이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 F-21을 전략무기로 지정하고 아직도 수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보다 상위라고 자뻑하는 기체를 중국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기체를 중동이나 파키스탄에 판매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허무맹랑한 망사. 실제 그런 기종이었으면 수출 절대로 생각 못하지. 공수표니까 마구 날리는 중국. 젠20은 본 사람은 없지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최강 전투기.
전쟁 중에도 기술 효율 때문에 발진안한다 들었음. 중국이 망해도 젠20은 대대손손 물려준단. 차이니즈야. 젠20은 흑막 속에서 최고 성능인 것을 내가 보증해주마. 너희는 스텔스 기체 형상 베끼기를 쉽게 하겠지만 엔진은 쉽지 않지. 센서 퓨전도 그렇고. KF-21이 나오면 서해에서 훈련 한번 해보자. 저공비행, 급수직 상승, 360도 회전. 뭔가 굉장한 기술인 것처럼 나와있는데 저런 건 F-16도 무리 없이 잘 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걱정할 필요는 모르겠네요. 세미 스텔스 기술 정도만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서 빨리 뛰어넘어야 한. 중국은 절대 경계해야 할 예비 적성국 무시하면 안 됨. 중국산이란 것이 무서운데 나만 그런가? 언제 터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무리 허풍이 세다 해도 중국을 무시할 건 아니죠.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들입니다. 엔진 무단복제 끝났는가 보네. 자체 엔진 탑재한다고 하는 것 보니 부럽다. 라이센스고 뭐고 그냥 복제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부럽다. 진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는 무단복제 능력이 대단하네. 저작권이고 뭐고 무시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인데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다. 짝퉁 스텔스에 엔진 만들 능력이 부족해 기체를 무지막지하게 키운. 그냥 보여주기식 쇼는 맞고요. 그렇지만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될 겁니다. 베끼는 데는 선수들이니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출력도 보완될 테니까요. 우리도 하루빨리 따라잡아야죠.